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협상과 비정규직 문제를 분리해 협상하기로 하면서 이번 주 내 타결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 조합원들이 폭력까지 동원해 비조합원들의 출근을 일주일째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를 위해 대정부 청원과 대선 공약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요 열린 예술무대 뒤란이 어제 저녁 울산 문예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목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절기상 처서인 오늘 울산 지역은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이 떨어져 아침 최저 기온은 21.6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울산 지역은 내일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오겠다고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비가 온 뒤 흐린 날씨가 되겠고 기온은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28도가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 임금 협상이 이번 주 내 타결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규직화 안건을 임금 협상과 분리하기로 하면서 협상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보도에 이영남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 본교섭이 예정된 시각. 산하청 노조원들이 노조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입니다. 비정규직 안건은 임금 협상에서 다루지 말고 자신들이 참여하는 특별 교섭에서만 다루라는 요구입니다. 불법 파견 협의를 현대차 지부 본교섭에서 합의하지 말 것. 둘, 불법 파견 문제는 비정규직 주체가 참여하고 있는 불법 파견 특별 교섭으로 단일화하여 다룰 것을.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안건을 임금 협상과 분리해 교섭하겠다고 발표한 뒤에야 길을 터줍니다. 불법 파견 특별교섭으로 단일하여 다룰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 대의원대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농성으로 2시간 늦게 교섭장에 들어선 노조는 회사 측이 일괄 제시안을 내야만 교섭하겠다고 선언한 뒤 교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노조는 25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임금 협상에 포함된 정규직화 요구안을 분리하고 회사 측과 특별 교섭하는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노사 협상 중에 노조가 요구한 변경을 위해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정규직 안건과 임금 협상의 분리가 확정되면 회사 측은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종전안을 거둬들이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노조 내부 일정으로 이번 주 타결은 어렵게 됐고 노조의 수정안이 대의원 대회에서 보류될 경우 임금 협상이 자칫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안건이 현대차 임금 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올해 교섭 자체가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올 들어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이 1조 2천억 원으로 노조 설립 이후 네 번째로 많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어제도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벌이는 등 올 들어 20일 동안 특근과 부분 파업을 벌였으며 회사는 협상 지형에 따른 파업 장기화로 피해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420억 원이 투입된 울산신항 민자부두가 반년이 넘도록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노무 공급권을 둘러싼 항운노조와의 갈등 때문인데 사태 해결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비료 원료인 요소 2,000톤을 하역하려던 울산신항 민자부두. 어찌된 일인지 외항에 정박한 배가 내항으로 들어오지 않아 부두는 텅 비었습니다. 항내 업무를 대행하는 선사 대리점이 업무를 하지 않은 겁니다. 항만청에서는 저희 9번 천적에다 배를 못 붙이게 하고 있습니다. 부두 용도가 목재다. 그래서 배를 못 붙이게 지금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 대리점을 협박을 하고 도선사를 협박해서 부두 운영사인 태영측은 노무 도급제에 응하지 않자 항만청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항만 하역을 누가 할 것이냐인데 태영은 민자부두인 만큼 자체 인력으로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항운노조는 노조원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항만이 그래도 기존에 오랫동안 해온 항운노조가 어떤 하역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숙련도 이런 부분을 해갖고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산업의 안전이라든가 항만의 안전 하역 작업 이런 부분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항만청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항운노조의 노무 독점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민자부두기 때문에 공공성을
좀 배제된다 이래서 저 부도 측에서는 우리는 노조를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공공을 받도록 돼 있죠. 하지만 부도 운영사가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정상적인 부도 운영을 기대하기는 상당 기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행만입니다. 지난 5월 대규모 충돌을 벌였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플랜트 노조가 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애꿎은 업체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 시간 한 플랜트 업체, 민주노총 소속 플랜트 노조원들이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차량을 둘러싸고 위협합니다. 한 근로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기도 하고 지난 20일엔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원이 출근하는 근로자를 폭행해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 울산 지부가 지난 16일부터 한 플랜트 업체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플랜트 일하는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폐지를 좋아하면 뭐 그 친구가 있어요. 노조를 위한 조합이 돼야 되겠다. 민노총이 돼야 되겠다. 단체를 위한 조합은 희생을 하면 되겠다 이 말은. 해당 업체는 복수노조가 생긴 뒤 세력이 위축된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가 자기 조합원들의 고용을 압박하기 위한 위력 과시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플랜트 업계의 그 어려운 상황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우리 회사로서는 출근 저지로 인해서 저희 공기 내에 물량 납품이나 선적 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해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는 일부 업체와 상대 노총이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독려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탈퇴시켜서 강제로 가입시키고 그래 안 그러면 시험 안 지켜버리고 실제 우리 조합원들이 이익 안 받도록 양측의 마찰이 계속되자 경찰과 노동지청은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의 업무 방해 부분과 회사와 상대 노총 측의 부당 노동 행위 여부에 대해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엔 민주노총과 국민노총 소속 플랜트 노조가 충돌해 43명이 다치는 등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노노 갈등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산업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BC 울산 방송은 반세기 동안 국내 산업을 견인해온 울산이 반드시 입지로 선정돼야 한다고 보고 입지 결정 때까지 이 문제를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왜 울산에 건립돼야만 하는지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2년 울산공업센터 지정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기타 연관 산업을 건설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그 후 50년 우리나라는 자동차, 조선 등 중공업을 중심으로 경제 기적을 쓰며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지난 반세기 산업 역사를 담아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 용산, 경북의 구미와 포항, 그리고 경남 창원 등 4개 시도가 울산과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이란 위협을 일궈낸 산업수도 울산이 당연히 최적지란 게 울산시의 입장입니다. 울산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사의 현장 중심지이고 국가 주력산업의 최대 집적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당연히 울산에 와야 하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산업기술박물관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는 대한민국 경제기적의 주역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이는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알프스라는 산 이름을 쓰는 세계 5개국의 도시들이 오는 10월 울산에서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합니다. 울산의 국제교류지 이평이 경제 일변도에서 관광으로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인구 6만의 스위스 루체른. 해마다 4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 알프스의 본고장인 스위스에서도 최고의 산악관광도시로 불립니다. 울산시는 지난 4월 이곳과 산악관광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알프스라는 산 이름을 쓰는 일본 토야마, 중국 허베이와도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산악관광 홍보와 상호 교류는 물론 항공과 선박 직항 노선 개설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조만간 남반구의 알프스로 불리는 뉴질랜드 퀸스타운을 방문해 알프스 네트워크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10월 5개 도시가 울산에 모여 국제협의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산악 관광을 산업화하고 또 자원화한다는 의미에서 국제 간의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다음 달 16일부터 2달여간 열리는 7개 행사를 영남 알프스 억새 대축제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알프스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5개 도시를 한데 묶는 알프스 네트워크가 스위스에서 9,000km 떨어진 울산에서 완성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울산 시립미술관 최종 후보지 추천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후보지로 거론된 7곳 가운데 시장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지를 단수 또는 복수로 결정하게 됩니다. 현장 답사를 마친 자문위원들은 중구 구도심 발전을 위해서는 울산초등학교, 접근성에서는 남구문화원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우수한 지역 인력 채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방대를 돌며 사전에 면접을 갖는 형식의 숨은 인재찾기 히든카드를 도입합니다. 현대차는 또 대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현대차 자페어를 올해는 부산, 서울에 이어 대구까지 확대 개최할 방침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해외 공장 투자와 수주를 연계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9월과 10월 잇따라 착공한 러시아 연해주 고압차단기 공장과 브라질 건설장비 공장을 조기에 가동해 시장 공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의 분진 화물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사료 부원료 노면 야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이에 따라 11월부터 모니터링을 하면서 모든 원료를 창고에 수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명성공업의 윤재규 대표가 중소기업 중앙회의 제4차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에 선정됐습니다. 윤 대표는 산업용 차량 핵심 부품인 굴삭기 엔진 후드를 독자 개발해 지난 2010년 2,5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제주 올레길 사건 이후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남구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직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산책로 순찰대를 발족했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제주 올레길 40대 주부 살해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산책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구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책로 순찰대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34명으로 구성된 순찰대는 앞으로 솔마루길 24km 구간과 서남 호수공원 일대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순찰하게 됩니다. 전직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순찰 대원들에게는 방범봉과 무전기, 랜턴 등 순찰 장비와 매달 1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특히 산악 순찰대는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산악 자전거를 이용해 솔마루길을 순찰할 계획입니다. 위해 요소가 있다든지 이상한 거동 수상자가 있으면 즉시 발견해서 예방 차원에서 순찰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솔마루길 주요 길목 6곳에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CCTV 12대를 설치하고 서남 호수공원에도 석 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안심이 많이 되지요. 올레길 때문에 불안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순찰대가 돌봐주신다니까 마음이 안정됩니다. 도심 속에 있는 이런 산책로에 대한 이용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안심하게 우리 주민들이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발빠르게 내놓은 산책로 안전대책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남구청이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방화로 피해를 입은 화물 차량의 보상액을 확정했습니다. 남구청은 어제 운송방해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보상이 청구된 화물 차량 차주 2명에게 청구 금액 전액인 315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구는 오늘, 그리고 울주구는 내일, 북구는 오는 27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나머지 차량에 대한 보상 금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분기 울산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에 따르면 올 2분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8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사망자 수 24명에 비해 25%나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라며 단속 카메라 확대 등의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 열린 예술무대 뒤란이 어제 저녁 울산 문예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JK 김동욱의 사회로 열린 어제 공연에선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 재즈 싱어 웅산이 출연해 예스터데이와 겟백 등을 불렀고 재즈 밴드 러시라이프가 출연해 올 오브 미 등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줘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울산시는 자유무역 지역에서 제외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일대 산업시설 용지 20만 제곱미터를 공개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예정 가격은 제곱미터당 32만 7천 원이며 분양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7일까지 울산시로 신청하면 됩니다. 입주 기업은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